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주 이제 다시 담아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풀어갈 텐데 이 이야기 해보려면 디램 가격부터 짚고 가야 되니까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디램 가격 남은 하반기 흐름 어떻게 센터장님은 예상하시나요? 예, 뭐 최근에 이제 PC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3.7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3.5불 이하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 4분기에 PC 디램 가격이 5에서 10% 하락할 수 있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5% 정도 하락한다고 최근에 보고서를 쓰긴 했습니다. 다만 3분기까지는 당연히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실제로 우리나라 뭐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느끼는 거랑은 디램 익스체인지랑은 방향성은 뭐 좀 유사한 측면도 있겠죠. 가격이 안 오르니까 4분기는. 그렇지만 가격 하락폭에 대해서는 너무 이견이 큰 것 같아요. 아, 그 폭이 나오는데. 예,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서버든 PC든 고정 가격은 거의 하락하지 않는 거로 보는데 그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가 좀 너무 보수적으로 좀 봐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협상할 때 뭔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분위기 만드는. 그럼 대만 회사니까 TSMC랑 좀 관련이 있기도 전혀 할까요? 관련은 없고요. 디램 익스체인지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예측하는 그 고객층에서 수요층들이 특히 서버든 PC 회사들도 있지만 그거를 주문 생산하는 ODM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삼성 하이닉스는 그쪽에 직접 계약은 안 하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서버 같은 경우 그걸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디램 익스체인지 뭐 미팅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뭐 과거에도 보면 방향성은 맞아요. 다만 이제 가격 레벨에 대해서는 크게 맞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분기 디램 가격 하락폭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계약 플랜하고는 많이 괴리도가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내려가는 그 추세 자체는 맞을 수는 있지만 그 폭이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보수적이고 비관적이라서 의도를 좀 의심할 정도로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메꾸고 시장의 염려를 재우기 위해서는 수요가 좀 채워지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할 텐데 DDR5로 한 7년 만인가요, 센터장님? 예, 사실은 뭐 우리 12월부터는 이제 인텔의 PC CPU가 이제 DDR5를 지원을 하거든요. 올 4분기 후반부터. 그러면 이제 교체가 더 활발해질 타이밍이 곧 오는 건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디바이스 회사들이든 클라우드 회사들이든 고객들의 수요를 보겠죠. 근데 고객들은 고속의 데이터 프로세싱이 되는 반도체를 찾고 있고 그 트리거가 이제 신규 CPU인데 그 신규 CPU가 이제 DDR5를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지 자기 성능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특히 국내 디램 회사들한테 4분기부터 PC DDR5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뭐 한 3월부터는 서버용 DDR5 수요도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DDR5로의 변화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품 가격이 기존 제품 DDR4 대비 한 40% 정도 고가라는 거고요. 아, 그럼 이 프리미엄도 상당 시간 유지가 될 수 있는 40% 건가요? 비싸기 때문에 DDR4 가격이 설령 빠지더라도 DDR5로 많이 팔면 기업들이 느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산되는 웨이퍼는 10인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칩 숫자가 줄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우려했던 삼성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수요 대비 많은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제거시켜버리죠. 왜냐하면 나오는 물량 자체가 25% 줄 거기 때문에 25% 이상 생산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에 모든 게 다 DDR5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우려들 그래서 실적 개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견인 요인이 되는데 이제 수익성은 좀 다른 문제긴 해요.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원가를 잘 잡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 바로 수요 변화의 트리거가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설령 4분기, 1분기가
디램 익스체인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시간은 세계 제한적이고 짧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만큼의 그렇게 싸늘한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겨울이 올 수는 있지만 추위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추위가 오더라도 하루 이틀 춥고 끝날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표현? 네, 이렇게 바이오주의 흐름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고 실적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실적 좀 볼게요. 스마트폰, 그 전에 스마트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폴더블 폰 내놨고 아이폰도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하반기에 어디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센터장님은 예상하시나요? 정말 삼성폰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 승기를 모처럼 잡았는데 네. 생산 캐파가 별로 없어요. 이 상황이 장기가 좀 지속되면 아무래도 실적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예, 근데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캐파가 월 100에서 150만 대 내기 때문에 또 연말에는 한 200만 대 캐파 수준을 갑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신제품 기준으로 보면 3분기가 한 300만 대, 4분기가 한 3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생산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2022년 신제품에 대한 또 물량 기대치는 좀 높여도 될 것 같고, 역시 하반기는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합쳐서 한 8천만 대 좀 넘게 팔았고요. 올 하반기는 한 9천만 대 이상 팔 거고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보면 1억 대 이상 팔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폰 13 혁신이 뭐 있냐 하지만 혁신은 없지만 경쟁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웨이라는 회사가 네. 시장에서 사라졌고 삼성도 갤럭시 노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트 폴더블을 사고 싶어도 물량을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이폰 13이 좀 순조롭게 순항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영역에서 순항을 할 수 있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 그렇게 춥지 않고 네. 그리고 폴더블 폰 흥행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네. 그럼 3분기 실적 어디까지 좀 기대치를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3분기는 저희도 한 15조 중반으로 보고서를 썼고 네. 아직 이제 제가 개정된 보고서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제 15조 후반에서 16조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와. 영업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되게 좋을 건데 이제 네. 3분기 실적은 다 좋을 거라고 기존에 예상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보면 급반등을 이끌 만한 그런 촉매제는 안 되겠지만 하반 경직성을 높이는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역할 정도만 기대를 해야겠군요. 예, 결국 이제 4분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9월 한 10월에 맺어질 4분기 디램 고정 가격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가 예상한 것처럼 PC 디램이 5에서 10% 빠지고 서버 디램이 0에서 5%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제가 오늘도 체크를 했습니다. 네. 3분기랑 유사한 수준이 되면 꼭 4분기 실적을 안 보고 주가는 갈 것 같아요. 바로 의미 있게. 근데 이제 정말 디램 익스체인지가 예상한 수준이 된다면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거를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반등은 의미 있게는 못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하반 경직성을 높이는 체력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성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실적 시즌에 될까요? 4분기는 좀 봐야 되지만 3분기는 저희도 한 4조 1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나와도 아니면 더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SK 하이닉스가 좀 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에 좀 민감할 것 같은데 10월 달에 맺어질 디램 고정 가격이 디램 익스체인지 예상보다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우리 메모리 회사들이 기대하는 3분기랑 유사하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안 보고 3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무관하게 주가는 V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 그 일자를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5천 원대에서는 단기 업황보다는 어차피 조금 기다리면 내년 2분기부터는 DDR5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저는 구간이긴 좋은 하네요. 가격에서는 모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디램 가격이 디램 익스체인지 예상대로 10월에 가격 맺으면 바로 V자는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가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설령 그들의 예상대로 디램 액션 예상대로 가격이 뭐 좀 약간은 좀 우리 메모리 회사들 예상보다 좀 덜 우호적으로 나오더라도 네. 주가의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지금 괜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양사 모드 들어왔고 네. 두 번째는 이 DDR5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제품군과 그다음에 산업의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 변화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PC 디램 기준으로 보면 올 연말이고 서버 디램 기준으로 보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빠른 그런 수급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디램도 그렇고 뭐 낸드도 그렇지만 3분기까지만 해도 가격이 5에서 10% 올라요. 근데 네. 4분기에 마이너스 5에서 10% 빠져요.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지만 설령 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맞아요. 서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하락은 그렇게 긴 하락 사이클은 아닐 거라는 그 증거도 그런 거기에서 보시는 몇 거군요. 개월 만에 이렇게 뭐 급변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서버 고객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그렇게 설령 다운턴이 오더라도 되게 짧을 거다. 거기서 힌트를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힌트까지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4분기 투자에 대한 것도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소부장주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도 기대해도 될까요? 4분기는 뭐 설령 투자 발표가 있더라도 네. 대부분 이제 신규 건물 쪽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인프라 장비 쪽 투자가 많을 거고 그래서 장비 쪽은 올 사실 올 상반기에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반영된 상태. 예, 상당히 많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2년을 보고 좀 포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있을 것이다. 소부장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센터장님과 오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일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